오늘은 이제 원택 오랜만에 어쨌든 24년이 끝났고 지금 25년 1월 데이터 수출 데이터까지 나온 시점에 한번 쭉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믿을 건 기저효과랑 브라질, 태국 수출 성장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을 돌아보면 23년 3분기에 피크아웃을 해서 그 이후로 지속 하락하며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5%까지 하락을 해서 3,800원까지 갔었죠. 그 이유는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지속되는 컨센서스 하회, 그러니까 실적 쇼크, 시장 실망 요게 반복되면서 주가는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쭉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컨센 대비 하회한 정도를 보면은 23년 4분기에 10% 정도 미스가 났고 24년 1분기는 이제 지난 4분기는 뭔가 이제 회계 미스 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나오겠지 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1분기는 실적 쇼크가 더 났죠. 컨센 대비 50% 하회하면서 한 번 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는 진짜 작년 4분기 때 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분기 때도 회계 이슈가 이제 거의 해결이 됐겠지.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는 제대로 나올 거야 라고 한 번 더 믿었다가 이제 또 40% 쇼크가 났죠. 그래서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분기 쇼크를 맞고 나니까 3분기부터는 컨센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어요. 이때부터는 내수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긴 있네. 그래서 내수가 포화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컨센서스를 이제 낮춰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낮춰진 컨센조차 쇼크가 났죠. 그거보다 또 한 26% 정도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4,000원 밑에까지 이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데 과연 24년 4분기 실적이 어떨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에는 태국, 미국, 일본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직판 체제 시작에 따른 노이즈가 발생했었어요. 직판 체제는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대리점을 안 끼고 하니까 수수료가 들지 않아서 고마진의 영업이익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뭐 유통망도 깔아야 되고 마케팅도 직접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노이즈가 작년 1, 2분기에 많이 꼈었죠. 그리고 국내 영업 경쟁 심화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올리지오가 이제 국내에서 성장이 정체됐었죠. 작년에 보면은. 근데 올리지오는 원택 장비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담당하고 중요한 기계인데 요게 성장이 정체되면서 숫자들이 다 이제 잘 안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리지오 업그레이드 판이었던 올리지오 X가 발매가 됐는데 초기 인기가 올리지오 때 초기 인기를 못 쫓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실망 매물이 좀 있었고 기저 효과도 한몫을 했죠. 지금 너무나 완벽하게 성장을 했던 22년, 23년 때문에 그때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24년에는 높은 기저 효과가 있었고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숫자가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25년을 기다리면 뭐가 좋아져야 되냐 현 시점에서 보면 국내는 이제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22년이나 23년 같이 고성장을 바라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포화시장에 접어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회사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속 하향되고 있는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분기 실적이 빨리 한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심리를 다시금 긍정적으로 좀 되돌려 놔야 이제 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든 말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관건은 해외 성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체결했던 브라질에서의 이 3천억짜리 계약, 미국에서의 이 250억짜리 계약,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태국의 성장성, 그다음에 뭐 중국에도 기술 이전한 요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올해는 숫자가 좀 잘 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한번 좀 보고 나면은 최근에 관련된 이런 텔레그램 글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뭐 1월 수출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를 찍혔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종종 보이는데 사실 그거를 무조건 좋긴 좋죠. 그게 근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건 또 아닌 게 원택은 기계별로 나눠서 봐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2년, 23년 원택 황금기 때는 올리지오랑 라비앙이 둘 다 잘 됐거든요. 근데 라비앙도
원택에서 두 번째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기계인데 이게 둘 다 잘 됐는데 이 라비형의 회복 없이 다시 전성기로 가려면 올리지오가 진짜 혼자 멱살 잡고 캐리하는 엄청난 수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하는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비앙도 잘 되고 올리지오도 잘 되면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라비앙부터 일단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라비앙은 23년 대비 24년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결국 엄청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5년 1월까지도 그 여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년 대비 회복을 했길래 이제 라비앙도 다시 좀 본궤도에 수출이 오르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월 대비 다시 한 3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나면서 24년 1월 대비도 더 줄어든 역성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라비앙은 뭔가 회복세가 좀 보이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만 보면. 그다음에 올리지오는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죠. MOM으로도 그렇고 YOY로도 그렇고 그리고 1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년 1월 대비 25년 1월에는 거의 3배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올리지오는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 그다음에 팁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12월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1월에는 또 한 30% 정도 전월 대비 작은 수치가 나왔고 전년 대비로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해서 보면 누적 기준으로는 라비앙은 24년에 전년 대비 12% 정도 역성장을 했고 올리지오는 243% 성장했고 소모품은 2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월의 YOY 데이터만 봐도 라비앙은 여전히 역성장을 하고 있고 올리지오는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소모품도 소폭 성장인데 미미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해외에서는 지금 올리지오만 일단 저희는 믿을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라비앙이 좀 회복세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예측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4분기 이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수출 데이터랑 재무제표상 매출에 인식이 되는 시점이랑은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면은 23년 4분기랑 24년 4분기 대비 라비앙은 여전히 작년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고 올리지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00%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 소모품도 4분기 데이터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좋고 이게 안 좋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역성장을 한 걸까 성장을 한 걸까 금액으로 보면 라비앙은 전년 대비 한 160만 불 정도 줄었는데 올리지오랑 소모품 TV 합쳐서 한 500만 불 정도 늘었으니까 4분기 실적은 이번에는 역성장이 아니라 그냥 순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향후에 이 소모품 이 성장률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모품 판매가 많다는 거는 그 기계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 브라질이건 어디건 초기 물량은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기 물량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여야 다른 병원에서도 속속 도입을 할 테니 이 소모품 매출 내에서 비중은 제일 작습니다만은 저게 라비앙이랑 올리지오의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소모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 주가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런 컨센을 봐도 지금 이는 23년 대비 매출이 역성장이에요. 올리지오 하나 성장이고 라비앙 역성장, 피코케어 역성장, 올리지오 팁도 역성장인 게 저는 조금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팁은 사실 성장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고 25년은 이제 올해보다는 다 성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리지오는 10% 정도 성장하는 거 당연히 납득이 되는 숫자고 라비앙이 지금 이게 라비앙이 문제죠. 라비앙이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25년에는 라비앙도 성장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라비앙이 25년에 또 성장을 못하고 계속 역성장을 해서 실적을 발목 잡는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걱정이 좀 되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은 많이 빠지네요.
이익은 23년 대비 많이 빠지죠. 예. 24년은 뭐 이미 날아간 해고 25년에는 한 2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요거를 이제 금액 말고 증가율 대비로 보면은 매출은 역성장, 그다음에 올리지오 10% 성장, 라비앙, 뭐 피코케어 다 역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처참하죠. 올해 40%에 육박하던 회사였는데 매출단에서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제 28% 정도대로 내려왔습니다. 25년은 올리지오 10% 성장, 라비앙 20% 성장. 요거 제발 라비앙도 20%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어야 지금 이 숫자들이 다 이제 맞게 될 텐데. 영업이익률이 25년에는 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 게 30% 수준이 얼마 정도냐면은 원택 22년도에 영업이익률을 한 32% 정도 보여줬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22년도 못 미치는 숫자이긴 합니다. 피부 미용 시장의 고성장을 예상하면서 그 주요 키플레이어인 원택에 투자를 했는데 그 키플레이어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좀 아쉬운 상황이죠. 총평을 보면은 해외에서 엄청난 고성장세를 보여줘서 다시 한번 원택이 2차 성장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줘야 그때 이제 좀 수급이 달라질 것 같아요. 1차 때는 22년, 23년 국내에서 올리지오가 대박을 내서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보여줬다면 2차 성장은 해외에서 이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년은 지금 PER이 원택이 21배거든요. 이게 결코 싼 PER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원택이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눈에는. 왜냐면 지금 같은 미용 의료기기에 있는 클래시스도 34배, 비올이 16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로 보면 원택은 29%가 안 되는데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50%고 비올은 60%예요. 물론 일회성 이익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제외해도 좀 50%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50%씩 보여주는 회사보다 원택이 굳이 더 비싸게 받을 사실 필요는 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택도 빨리 실적이 좋아졌으면 하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국내 시장 포화락을 해서 역성장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이제 멈출 수도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게 국내 시장 전체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속속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가져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이 K뷰티에 빠졌다. 그래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뭐 대박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회사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회사인데 외국인 관광객의 매출 중에 피부 미용 성형 환급 매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피부 미용 쪽이 지금 원택이 연관이 있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피부과 소비액은 23년 12월 260억, 24년 12월 1000억으로 1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데 이게 엄청 가파르게 지금 상승해서 이 정도라고 해요. 지금 9월에 600억, 10월에 700억, 12월에 1000억이죠. 피부 미용 시장의 외국인의 소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올리지오 판매 대수를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도 영업이 막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는 않나 봐요. 예, 계속 지금 이렇게 주문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이 브릴러라는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대단한 분이긴 하더라고요.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은 이분 채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사들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태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원택의 상황은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내러티브도 원택은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계가 지금 뭐 개발될 예정도 아니고, 그래서 보여줄 건 이제 실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그리고 23년 4분기부터 부러졌으니까 25년 1분기부터는 뭔가 이제 부러진 실적을 토대로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안고 시작하는 것만큼 숫자는 좀만 잘하면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몇십 프로 성장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년 4분기부터 부러졌으니까 기저효과의 수혜는 24년 4분기부터 있었던 거긴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실적부터 사실 숫자가 잘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왜냐면 작년 4분기부터 개판을 쳤으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실상 포지션 청산에 가까운 그런 아니죠. 어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아니 왜냐면은 뭐 지금 이렇게 회사가 망가져도
영업이익률 30%씩 내는 회사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 RF 미용기기로는 일단 1등 자리를 먹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져가는 수에는 분명히 원택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국내가 만약에 포화라고 쳐도 지금 태국에서 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막 급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산을 할 건 아니죠. 이 성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분들은 조금 더 힘을 같이 내시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